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친한동훈계의 대거 이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긴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헌재에서 심리를 이제 시작을 바로 하게 됩니다. 헌재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TV를 생중계를 하자는 요청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 하고 있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제각각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거기다가 특검 2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설 특검 하나, 거기다 또 일반 특검법을 만들어서 또 특검하고, 무려 지금 5곳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소동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해야지 무산을 시킬 수 있는지,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를 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일단 헌재가 길게 가야 됩니다. 헌재가 길게 가야지 이재명의 3심까지 선고가 나오고, 그 이후로도 헌재가 좀 길게 가야지 이재명이 출마를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문제도 지금부터 다툼이 있을 걸로 보이고, 서로 연결이 되죠. 이 어떤 수사기관, 5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의 심리가 결국 같은 거,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다투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담화문이죠. 다시 직무가 복귀가 될 때까지는 강조한 점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냥 단순한 대통령 자리, 어떤 직책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충분히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 그때 선언을 했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그때를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말기였죠.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사업, 자영업자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문재인의 실정으로 직접 경험을 했죠.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그 부도덕한 비리, 어떤 이런 문제들, 부패, 이런 것들을 다 목도를 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7개, 8개 부서를 동원을 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작태들을 다 지켜봤죠.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왔죠. 통계 조작 같은 이런 것들. 좌절이, 이 자영업자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나라를 채우고 있었고,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왔다. 특히 대통령이 돼서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또 생각나시죠?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그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에서 하지 않았던 개혁 작업, 4대 개혁, 그것도 추진을 했고,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 지금 사실 의료개혁 이런 것을 전임 정부에서 이거
그 역풍 불까봐 만지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다가 결국 총선에서 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죠. 뭐 성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별 현 상황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잠시 멈추게 됐다. 현재 심리를 받아서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로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헌재가 남아있죠. 헌재 심리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이 의결이 됐지만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사실 제가 오늘 그 낮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는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탄핵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밀리는 감은 있는데, 그리고 헌재의 구성이 지금 제가 그저께 설명드린 대로 헌재의 구성이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도 남겼고, 공직자 어려운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업무를 사실상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 법안들 폭주,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간접 겨냥한 겁니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포인트는 헌재 심리, 그리고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이죠. 이재명 재판을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또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재판을 열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그걸 똑똑히 단단히 감시를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남아 있습니다. 큰 과제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